실리콘밸리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유라리 스테이션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온 지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모아온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 절약하며 놀기. 산타클라라 도서관 카드를 들고 계시다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여러 뮤지엄을 공짜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탭에서 뮤지엄 패스를 클릭하시고 Discover and Go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도서관 카드 넘버와 핀 넘버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더 비트 뮤지엄,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등 여러 뮤지엄들의 혜택들이 있으니 방문 일정에 맞추어 미리 예약을 하시고요. 각 뮤지엄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곳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켄토 아트 센터인데요. 이곳도 입장 전 바로 예약만 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주말에는 뮤지엄 앞쪽 주차장도 무료 주차가 가능해서 뮤지엄도 구경하시고 스탠포드 학교를 구경 삼아서 피크닉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아메리카 시즌 패스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그레이트 아메리카 시즌 패스를 꼭 구매하세요. 약 100불 정도 내고 1년 시즌권을 끊으시면 무제한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각 계절별로 놀이동산의 데코레이션들이 다 바뀌니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들도 쏠쏠해요. 봄에는 스누피 친구들, 여름에는 워터파크, 가을에는 할로윈 행사,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라이트닝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할로윈 전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시즌 패스 딜이 뜨거든요. 이때 시즌 패스를 구매하시면 그 다음 해 12월까지 14개월 넘게 시즌 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이득이거든요. 이 시기에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즌 패스에 다이닝 플랜을 추가하시면 인터벌 타임 4시간마다 음식을 계속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놀다 보면 저녁까지 다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링킹 플랜을 추가하시면 15분마다 음료를 계속 타드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 슬러시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핫초코를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 다이닝과 드링킹 플랜도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 하나가 있는데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시즌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길로이에 있는 길로이 가든도 공짜로 입장이 가능하니 가끔씩 그쪽 놀이동산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과일 유픽. 어차피 먹을 과일이라면 직접 따서 신선한 과일 드세요. 5월이 되면 여러 오찰드에서 유픽은 당신이 직접 따라는 말이거든요. 유픽을 오픈해요. 캘리포니아 햇살에 잘 익은 과일을 직접 따서 먹으면 너무 신선하고 맛도 있고 또 아이들과 따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농장 유픽은 오픈 일정에 맞추어서 오픈런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좀 늦게 가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와서 다 따가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본 그 농장들을 추천드리자면 딸기 농장으로는 True to Earth Farm이 있고요. 베리 아일랜드 팜도 있어요. 그리고 체리 농장으로는 보렐로 패밀리 팜이 있거든요. 특히 체리 피킹 보렐로 팜에는요. 렌치가 5개 있어서 이 5가지 렌치가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각 체리 품종들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네에 잘 찾아보면 동네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수원들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기르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미리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과일을 따실 수 있어요. 작년에 헤리티지 오찰드에서 푸른 있잖아요. 그 애프리콧을 땄는데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계절별로 뭐하고 놀까? 실리콘밸리에는 계절마다 각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봤던 곳들 중에서 좋았던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봄에 꽃놀이를 가고 싶다면 사라토가에 있는 일본 정원 하코네 가든에서 벚꽃놀이를 하기가 좋아요. 매주 첫째 주 화요일에 산타클라라 거주자는 무료 입장이니 그때 맞추어 가시면 좋고요.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5월에 산호세 뮤니시펄 가든을 가시면 좋아요. 온갖 종류의 장미들이 만개해서 향도 너무 좋고요. 피크닉 그리고 출사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여름에는 바다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특히 미국 올드 감성을 좋아하시면 산타크루즈 보드워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서핑도 할 수 있고 특히 해변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면서 유유자적하게 여름을 느껴보시면 좋고요. 바다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들, 볼 던지기, 장난감 낚시 등 여러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유러피언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캐피톨라 비치를 추천드립니다. 알록달록한 건물과 바다가 있어서 눈이 즐겁고요. 바다를 따라서 레스토랑이 즐비에 있어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무조건 펌킨 패치죠.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경치들이 펼쳐지고요. 예쁜 호박을 구매하고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카빙해서 재고랜턴도 만들고요. 호박으로 펌킨 파이나 로스티드 호박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 펌킨 패치에는 콘메이지도 같이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미로 게임을 하면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주변 분들은 스피넛 팜이나 에런우드 농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무조건 레이크 타호를 추천드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해발 2000m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예요. 근처에 자연 눈으로 만들어진 썰매장, 스키장들도 많이 있고요. 눈을 만끽하면서 레저를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무료로 영어 공부하기.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sccl.org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합도서관 홈페이지인데요. 서비스 탭에 들어가셔서 ESL English Second Language를 클릭하시면 각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ESL 수업의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저는 쿠퍼티노와 사라토가 라이브러리 수업을 수강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라토가 도서관 수업은 1년에 2번 봄학기, 가을학기 수업이 있고요. 학교처럼 선생님 한 분과 수강생 여러 명이 수업을 듣는 방식이에요. 팀을 배정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시간도 많이 주시고요. 멀티레벨 수업이라 다양한 레벨의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퍼티노 도서관의 수업은 여러 명의 선생님이 계시고 각 테이블에 5명에서 6명 정도 랜덤으로 배정되어서 1시간 30분 동안 동일한 아티클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다른 사람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발음에 노출이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1대1 리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서비스 탭에서 Adult Reading Program 여기에 적힌 이메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대기가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주 1회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장기간 지속하실 수 있어요. 리딩, 리스닝, 라이팅 모든 공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수강하기. 커뮤니티 컬리지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근처에 커뮤니티 컬리지가 크게 3개가 있어요. 대안자, 웨스트밸리, 푸틸 대학교인데요.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여러 레벨의 ESL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ESL 외에도 여러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은 비거주자와 거주자 2가지 옵션이 있어요. 비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강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면 매우 저렴한 수강료로 대학을 다니실 수 있어요. 다만 ESL 수업 중에 non-credit 코스는 무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신 비거주자라고 해도 non-credit 수업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오픈될 때 바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입맛에 맞는 먹을거리 추천. 특히 회가 먹고 싶다면 H마트에서 회를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회가 아닌 직접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광어를 주문하면요. 한국처럼 광어 한 마리 회를 살 수 있고요. 매운탕거리와 양념장도 같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매운탕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브런치를 먹기 좋은 스윗 메이플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끔씩 엄마들과 모여서 브런치를 먹곤 해요. 프렌치 토스트나 사워도우 빵도 다 맛있고요. 밀리네어스 베이컨이라고 해서 양념에 졸인 베이컨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 맛있었어요.
우베라떼도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강해서 음식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오렌스 후무스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해요. 피타 브레드에 후무스를 찍어 먹으면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여기 샥슈카도 약간 매콤한데 피타 브레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여기는 시팟이라는 핫팟 레스토랑인데요. 평일 런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지나가는 음식을 픽해서 본인의 팟에 담궈 먹는 방식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 픽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샐러드 바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드 디시랑 오이 무침과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굉장히 밥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도시락 사서 어디를 가는데요. 우투밸리라는 타이완 음식점 도시락이 괜찮더라고요. 그릴드 치킨이나 포크 커틀렛을 시키면 사이드 메뉴로 누들이나 볶음 야채들이 나오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아서 3명에서 2개 정도만 시키면 충분히 다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퀴라는 멕시칸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캐주얼하게 한 끼 먹기 좋고요. 가격도 괜찮아서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곳이에요. 타코, 브리또, 퀘사딜라 여러 가지 멕시칸 음식도 있고요. 샐러드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점심 드시기에 좋으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저희 가족의 최애 한식당인데요. 더 밥상이라는 식당이에요. 돼지국밥, 갈비찜, 감자탕도 팔고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일하시는 분 중에 7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외국인 친구들을 데려갔더니 서비스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은 더 밥상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고투 플레이스인데요. 부이 덤플링이라고 하는 타이완 레스토랑이에요. 메뉴판을 보면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주문하기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3가지 메뉴는 제가 정말 추천드릴게요. 새우와 루파가 잘 어울려진 슈림프 루파 덤플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레드빈 세사미 팬케이크인데요. 고소하고 안에 팥이 들어가지고 도넛 같기도 하고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진짜 좋아하는 이름이 좀 깁니다. 크랩 및 시푸드 컴보 토fu 팥인데요. 해물이랑 말랑말랑한 순두부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 진짜 맛있어요. 조이 덤플링 꼭 한번 가보세요. 이상으로 실리콘밸리 생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